네, 안녕하세요. 이재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골이 멀어 보이기 되게 좋은 조건인지 아니면 굉장히 골이 가깝기 좋은 조건인지 요거를 파악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새가슴이라는 말, 그에 대비해서 오목가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가슴, 오목가슴은 원래는 병명이에요. 그래서 새가슴과 오목가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새가슴이랑 오목가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새가슴입니다. 복장뼈가 가운데 있고 갈비뼈가 복장뼈랑 만나고 있는데 복장뼈가 앞으로 되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가장자리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어서 새가슴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자보다는 남자들한테 더 많이 생기고 다른 기형들을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오목가슴은 반대로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남자들한테 더 많이 생기고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된 이나 아니면 다른 기형들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할 때 보면 본인이 새가슴이다 아니다 인지도 좀 정확하게 모르고, 근데 뭐 어떤 때는 이제 약간 오목가슴 느낌이 있는데 내가 새가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내가 새가슴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가슴이 아닌 거죠. 새가슴 병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약간 평균보다 약간 새가슴기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뭐 실제 새가슴인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냥 앞으로는 그냥 이 영상에는 일반 분들이 그냥 쓰시는 대로 새가슴, 오목가슴 용어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써볼게요. 근데 잘 모이고 안 모이고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크게 4가지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갈비뼈 모양이에요. 갈비뼈 중앙이 이렇게 튀어나왔냐 아니면 들어갔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가슴, 오목가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중앙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갈비뼈 모양이 이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새가슴이죠. 근데 평균이 한 이 정도인데 평균보다 조금 나와 있으면 그냥 새가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병명이지만 몸을 잘라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슴이고 가운데 솟아오르는 데가 이제 중앙이고 이게 새가슴이고, 이런 평평한 건 약간 오목가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새가슴이고, 이제 새가슴일 경우 보형물이 뼈 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는 방향이 바깥쪽을 보게 돼요. 보형물 중앙에 수직선을 그어보면 약간 서로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이 뭔가 평평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평평하고 좀 가장자리에서 가슴이 시작하는 듯한, 좀 멀리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오목가슴일 경우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앙에 수직선을 그어보면 보형물 보는 방향이 정면이고 골이 조금 더 깊어 보여요. 이거 겹쳐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비교를 해 보시면 새가슴은 약간 더 중앙이 깊지가 않아요, 골이. 그리고 오목가슴은 더 골이 깊게 되죠.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해서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갈비뼈 모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새가슴, 갈비뼈 모양이 바깥쪽을 보고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갈비뼈 모양이 중요하다. 새가슴이냐 오목가슴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평균 정도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약간 오목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 가슴 모양이 어떻게 달려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비뼈 모양이 새가슴이든 오목가슴이든 가슴은 별개예요. 그래서 가슴이 밖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분은 약간 새가슴이죠. 근데 가슴은 약간 멀리 달려 있어요. 갈비뼈는 똑같은데 오른쪽 분은 가슴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몸을 이제 잘라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래 2명은 약간 오목가슴이죠. 평평해도 평균보다 오목하니까 오목가슴이고, 같은 오목가슴이어도 가슴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왼쪽처럼 가까이 붙어서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갈비뼈랑 살은 또 별개인 거거든요. 근데 가슴이 가까이 붙어있는 이 두 분이 이 두 분보단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분이 제일 유리하겠죠. 이분은 근데 잘못하면 너무 가까워 보일 수도 있어서 모든 게 적당한 게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젖꼭지가 어디 달려있느냐가 중요해요. 살이 이렇게 떨어져 있든 모여 있든 젖꼭지는 안에 달려있을 수도 있고 밖에 달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커도 눈이 작은 사람이 있고, 눈이 작든 크든
눈이 가까이 몰려있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꼭 딱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젖꼭지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분은 젖꼭지가 새가슴에 가슴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젖꼭지도 밖에 달려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젖꼭지가 다 밖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상단인 분이 제일 불리하겠죠. 그나마 제일 유리한 거는 오른쪽 하단이고 나머지 두 분은 좀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젖꼭지가 몰려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젖꼭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젖꼭지가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갈비뼈고 이게 살이고 젖꼭지예요. 이분은 가슴이 살이 전혀 없고 젖꼭지가 약간 밖에 달려 있어요. 이제 잘라서 아래에서 위를 단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앙에 수직선을 긋고 그럼 보형물을 최대한 가까이 밀어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새가슴이니까 어떻게든 골을 가깝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형물로라도. 그래서 가까이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이 팽창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유두가. 자, 보형물의 수직선을 그으면 기존 유두가 수직선보다 바깥 외측에 위치하니까 방사형으로 퍼지면서 유두 간격이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은 가까이 넣었지만 유두 간격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 그림에서 보면 약간 멀어지기까지 했죠. 물론 보형물이 옆으로 약간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율적으로는 비슷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더 옆으로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가까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보형물을 가까이 밀어넣을수록 젖꼭지는 가까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젖꼭지가 밖에 달린 게 싫으니까 젖꼭지가 가운데로 좀 몰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보형물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넣으면 돼요. 보형물의 수직선이 유두보다 외측에 위치하게 하면 유두는 내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유두는 내측으로 이동하긴 하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심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사람이 젖꼭지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젖꼭지를 옷을 벗고 거울을 봐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고, 근데 파인 옷 입거나 그랬을 때 골은 다른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골이 더 중요하지 젖꼭지는 남자친구가 봐도 사실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몰아넣냐 바깥쪽이 되냐, 당연히 몰아넣고 젖꼭지가 양보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골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골의 피하 지방층 두께가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약간 새가슴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단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거를 좀 더 해부학적으로 그리면 중앙에 복장뼈가 있고 좌우로 갈비뼈가 있죠. 그러면 복장뼈에 대흉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대흉근이 갑바라고 부르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술할 때 갑바를 띄고 보형물을 그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 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이 근육 복장뼈 갈비뼈예요. 이게 원래 대흉근이 갈비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떼서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형물은 이렇게 그 밑에 그 사이에 끼워져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평면이랑 근막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평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근육 밑에 들어가는 거고, 그 근막하는 근육 바깥쪽에 들어가는 이 대흉근을 싸는 앞뒤로 싸는 근육 얇은 근막이 있어요. 근데 그 근막과 근육 사이 요 위쪽에다가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골 멀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마른 분들인데 마른 분들을 근막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중평면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중평면의 경우를 설명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근육 위에는 이제 피하 지방층이 있겠죠. 그러면 대흉근 위에는 이제 피하 지방이 붙고 그냥 끝나는, 피부 붙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통통하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회색 선이 그 피부를 뜻하는 거고 그 밑엔 지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골이 가까워요, 통통한 분은. 근데 골이 먼 사람은 자, 이렇게 아래선 안쪽 선 보이시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마른 사람은 이렇게 되고. 대흉근이 이렇게 니은자로 붙어 있고 팔에 붙어 있는데 중앙부는 거의 떠 있거든요, 공중에. 그래서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흉근이 그 복장뼈에 붙어 있는 부분을 뜯으면 안 돼요. 이렇게 띄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띄는 순간
지방이랑 뼈는 되게 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쭉 하고 미끄러져서 이 지방이 뜯어져 버려요. 왜 삼겹살 먹을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지방이랑 근육 사이를 뜯으면 칼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젓가락으로 뜯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뼈랑 여기는 그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질긴 거는 근육이랑 요 부분만 질기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그러니까 이 대흉근을 띄는 순간 대흉근이 팔 쪽으로 쭉 딸려 올라가겠죠. 팔이랑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띄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다 띄면 안 돼요. 여기를 다 띄는 순간 골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쭉 미끄러져서 그냥 뜯어져서 만나요. 그럼 골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버리고 안에는 이제 뚫려 있는 거죠. 보형물끼리 다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냥 붙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뜯으면 안 돼요. 이 근육을 뜯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통통한 분은 이렇게 골이 모이는데 마른 분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아도 통통할 때가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가슴술 똑같이 했는데 골이 멀고 보형물 동그랗게 좀 피가 더 많이 나고 그럴 때 살만 찌워도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살을 찌운다 그래도 다시 살을 빼면 다시 티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층 두께가 두꺼운 게 더 유리해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갈비뼈 모양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살이 떨어져 있냐 가까이 있냐. 뭐 말랐어도 가슴 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가 다 통통해지니까 골 가까우기에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새가슴도 아니고 약간 오목가슴이고 가슴도 꽤 가까이 있는데 젖꼭지가 여기 밖에 달려 있으면 골 자체는 잘 모이겠지만 벗고 봤을 때 젖꼭지가 너무 외측에 달린 느낌이 있어서 먼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젖꼭지 위치도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피하 지방층의 두께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통할 때 더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지방이식이에요. 지방이식이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제 나무 심는 거랑 비슷해서 땅은 한정적인데 땅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평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여기다가 빽빽하게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냥 다 파버리고 그냥 나무를 한 20그루를 한 구덩이에 파 묻었다고 생각해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심어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분들은 또 어때? 땅이 없는 거잖아요. 지방이식을 뜨문뜨문 심어놔야 되는데 이제 1cc 주사기, 쬐끄만 주사기, 볼펜보다 얇은 주사기 뭐 안에 내경은 더 얇아요. 거기다가 1cc씩 담아가지고 반을 이렇게 찔러갖고 조금씩 넣으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1cc 넣는데 1cc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한 10번, 20번씩 찔러가면서 넣는 거거든요. 뜨문뜨문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른 분들은 눌러보면은 살 두께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여러 층에다 넣는 게 이제 땅이 일단 좁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생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다 꺼지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나은 방법이 사실은 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멀어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이식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골을 최대한 모아주는 거예요.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대흉근이 복장뼈에 붙어 있는 부분을 뜯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뜯으면은 이제 이게 쭉 딸려 올라가고 보형물이 가운데 붙어버려요. 보형물 압력 때문에 지방층이 뜯어져서 보형물끼리 붙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뜯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슴 수술 처음 배우게 되면 책이나 어디든 다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뜯어질 만큼 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떼지 말라고 하지만 떼고 있다. 이렇게 떼서 최대한 가깝게 사고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깝게 모아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새가슴일 경우 갈비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형물이 약간 높은 거를 써줘야 조금 더 골이 좀 가까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 후에도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슴인 분들은 누워서 잘 때 보형물이 옆으로 막 많이 흐르거든요. 이제 경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옆으로 무게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경과를 계속 봐서 의사가 새가슴이고 옆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고 피막이 얇으면 더 늘어나려고 할 거거든요. 피막이 두꺼우면 오히려 덜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옆에 못 가게 이렇게 보정브라나 이런 걸로 막고 자야 돼요. 옆을 막아야 돼, 보정브라로. 반대로 오목가슴인 분들은, 오목가슴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워서 잘 때 보형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술할 때 일단 그걸 최대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과를 봐서 피막이 얇아서 보형물 압력에 의해서 막 방이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은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게 가운데에다가 뭘 끼우는 보정브라를, 그러니까 똑같은 보정브라는 보정브라지만 입는 목적이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제 새가슴일 때 바깥쪽을 막는 보정브라를 입어야 되고, 특히 잘 때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목가슴인 분은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해주는 보정브라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경과도 되게 잘 봐야 돼요. 경과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주는 게 최적의 결과를 내는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